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 번째 바닥을 기다리며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 좀 찍어볼 거고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극심해요. 이제 하루에도 한 4%, 지수가 한 4%까지 올랐다가 뭐 한 2%까지 빠지는 그런 굉장히 심한 변동성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좀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려 1.8%까지 좀 오르면서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처럼 그렇게 올랐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5%까지 올랐다가 지금 장 막판은 2%까지 좀 빠졌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매매 일지에 쓰는 거에도 남겨놨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하고 급락할 때는 정말 이게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폭락을 하다가, 또 상승을 할 때는 모든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를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수를.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어제랑 그제 이렇게 계속 오르면서 이게 지금 완전히 V자 반등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추격 매수를 하거나 좀 추가 매수를 한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미국에서는 무제한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회사채, 연준에서는 회사채도 사준다고 하고, 또 정부에서는 또 엄청나게 큰 그런 재정 정책도 쓰면서, 그리고 뭐 지금 약도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한정 계속 올라가지고 뭐 2000대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2000대까지 오를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이게 그 막상 오르다 보면은 또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처럼 한 번 정도 이제 반등을 했다가, 그리고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변함없는 그런 시각이고요. 근데 이제 8월 달과 좀 비교를 해 보자면은, 사실 그 일본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에 크게 타격을 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등도 보면 거의 50% 가까이 좀 반등을 했고, 그리고 바닥도 굉장히 지금 상승분의 반절까지밖에 안 떨어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의 원인이 미국과 유럽 쪽으로 지금 넘어갔고, 미국에서도 아직 문제가 완전히 잡힌 것이 아니라 계속 상승 중에 있단 말이에요. 피크 아웃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빌 게이츠에 따르면은 질병이 좀 잡히기 위해서는 한 6에서 10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한 4월 달 중순 정도는 돼야 좀 피크 아웃을 치고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불안한 장세고 악재가 해결이 되지 않은 장세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 8월과는 다르게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실물 경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들의 부도나 도산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충격이 클 가능성이 있고, 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그 지수라는 환자가 생겼는데 크게 뭐 교통사고를 나서 거의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연준이라든가 이제 국가 정부에서 응급하게 긴급 조치를 해서 뭐 인공호흡기라든가 응급처치를 해서 이제 간신히 살려놓은 상태고, 근데 이 환자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몸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장세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또 어디를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런 또 좋은 그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면은, 이게 1987년, 뭐 굉장히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1987년에 이 S&P 500의 지수를 보면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비슷한 정도로 급락을 한 다음에 쌍바닥을 다졌는데, 이제 바닥이 전 저점 부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아주 가볍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저점, 그러니까 뭐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400 초반대, 420 정도까지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저점이 확실하게 다져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반등은 좀 진반등이
반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그 주식의 비중을 뭐 레버리지라든가 주식 비중을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될 시점이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하락을 했고 뭐 장비주들이 좀 강한 장비주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 가지고 전고점까지 오를 가능성은 거의 이제 극히 희박하죠. 그리고 지금 선물 지수도 보면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니까 내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지수도 하락을 하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지수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할 때 5G 종목들은 크게 오른 종목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KMW라든가 RFHRC 같은 경우들은 지수가 뭐 하루에 뭐 5%, 6% 오르는데 뭐 오르는 게 거의 한 2, 3%밖에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하락장에서 좀 제가 또 느낀 것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과대 낙폭주들이 굉장히 탄력성 있게 올라간다는 것을 또 느꼈고 그리고 지금 떨어진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라기보다는 좀 적정평가이기 때문에 오른 부분도 좀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5G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긴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좀 배웠다는데 좀 위안을 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의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해지용으로 인버스를 좀 매수를 했고 이게 뭐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내일 다시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현금과 그리고 뭐 인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 좀 좋은 대응 방식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지금 플랜으로는 금요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 만약에 조금 길어지면은 화요일까지는 약간 지금 매도세가 좀 나와서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질 가능성이 있고 화요일까지 월요일이랑 화요일까지 하락을 한다면 인버스는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레버리지라든가 다른 종목들로 좀 과대 낙폭한 그런 종목들로 좀 다시 매수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제 본인만의 그런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그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